음, 안녕하십니까. 네, 컴퓨터가 자꾸 다운을 먹어서 여러분들은 이걸 처음 듣는 거겠지만 벌써 세 번째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계속.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일부터 대면 수업이에요. 이 영상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근데 왜 굳이 지금 이 동영상 강의를 하느냐?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제가 한 주차가 밀렸어요. 계속 영상을 이제 수업 진행하다 보니 좀 밀려서 이 9주차까지는 동영상 강의로 진행을 하고 10주차부터 15주차, 즉 6주 동안 대면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한 주차가 밀려 있는 상태라 지금 이렇게 한 주차가 밀렸는데도 여러분들 과제하기는 좀 힘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수업 이제 지금 여러분들 타임랩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거랑은 좀 별개로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요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영상 쪽으로 해서 일을 한다 하면 이제 우리 영상 제작 3단계처럼 기획과 이 촬영 그리고 이 편집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중에 CG 계열도 따로 또 있긴 합니다. 뭐 3D Max를 제외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애프터 이펙터는 할 거기 때문에 뭐 CG 계열도 나눠 놓는다고 치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중에 기획 쪽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뭐 PD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작가, 기자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조연출급도 여기 설명이 되겠죠. PD는 대부분 뭐 물론 일반 프로덕션에 있는 사람들도 PD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은 방송국 계열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PD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네, 프로듀서요. 그래서 PD들은 보통은 정규직으로 해서 상당히 높은 언론고시급의 시험과 그리고 자기소개를 통한 면접을 통해서 뽑히게 됩니다. 뭐 최근 들어서는 학교를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고 해요. 학교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이 학교를 보지 않더라도 이 언론고시 자체가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에 네. 뭐 지금부터 다시 한다고 한다면 뭐 이런 언론고시 계열 공부를 시작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 외에 뭐 계약직적으로 해서 PD로 들어가거나 하게 되려면 아무래도 프로덕션 계열로 보통 들어가게 되겠죠. 작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PD와 보통 같이 맞물려 있는데 작가는 보통 이 계약직으로 이 방송국에 같이 일을 하면서 보통 아웃소싱으로 해서 방송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실제 KBS, MBC, JTBC 등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사원증도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뭐 아웃소싱에 이제 소속으로 보통 나와 있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일을 진행을 하다 보면 뭐 PD가 마음에 들어서 같이 하자 형태가 돼가지고 뭐 따로 나가서 프로덕션을 차리면서 작가가 같이 그 회사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형태냐면 촬영 기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보통 리포터 하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 기획에 들어가는 이 기자에 속하는데 이 기획이 뉴스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팩트만 전달하는데 왜 기획이 필요한 거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이 일을 어디다 초점을 맞춰서 방송을 해야 될지 즉 어느 곳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살인 사건에 대한 내용들로만 일을 진행을 할지 아니면 피해자의 초점에 맞춰서 그 피해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혹은 그 주변의 목격자들을 통해서 그 현장을 재구성을 본다든지 다양하게 이 같은 사건을 가지고 다양한
기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획은 사실은 기자가 대부분 해서 그 기자가 촬영하는 사람과 그리고 뭐 오디오맨과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촬영을 해오는 것이죠. 조연출은 조연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영화판이든 뭐 저기판이든 예전에는 사실 조연출을 몇 년 이상 하면은 바로 연출로 올라가거나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송국 PD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요. 근데 지금은 방송국 PD는 대부분 언론고시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아주 바늘 구멍에 소 들어가듯이 그렇게 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획 같은 경우에 그렇고 뭐 밑에 촬영 편집 CG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것들에 대한 나는 그냥 기획을 하고 싶어, 나는 촬영을 하고 싶어, 이런 형태를 지금 정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일단 뭐 대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대기업이 있고, 그리고 일반 이제 중소기업에 속하는 이제 프로덕션이 있습니다. 프로덕션. 이 대기업에서는 이 프로덕션으로 외주를 주는 형태로 많이 하고요.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일반적으로 이력서를 내고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대부분이 이 프로덕션입니다. 프로덕션이에요. 이 프로덕션에 가게 되면 물론 대형 프로덕션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세분화가 돼 있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속해 알고 있는 드래곤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드래곤 스튜디오가 어디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응답하라 시리즈를 만들다가 미생도 만들고 그리고 도깨비부터 해서 지금 나오는 대부분이 다 드래곤 프로덕션에서 만드는 드라마. 좀 이쁘게 찍었네 싶으면 다 그런 드래곤 프로덕션인데, 여기는 촬영, 편집, 뭐 작가진이나 뭐 조연출이나 다 세분화돼서 큰 회사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 대한 거는 주로 이 프로덕션 계열일 거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유튜브 때문에 이 기획이나 촬영, 편집 CG 중에 편집자를 가장 많이 구해요. 편집자는 이런 프로덕션에 월급제로도 많이 하긴 하지만 프리랜서로서도 많이 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촬영, 편집, 기획의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유튜브는 뭐 하기도 하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편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금액대가 좀 맞지가 않아서 잘 맞는 곳과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 기획과 촬영, 편집, CG 이 계열을 나누는 만큼 여러분들이 난 대기업으로 갈 거냐 혹은 이 프로덕션 계열로 갈 거냐에 대한 것들을 정하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정해야 될 게 아닌 실제로 2학년 2학기 때쯤 이쯤부터 정해주는 게 사실은 좋아요. 왜냐면 사실 이 대기업들도 자꾸 이제 사실 이 대기업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이유는 광고입니다. 광고. 근데 지금 광고 지분 자체가 엄청나게 뺏기고 있죠. 뭐 유튜브나 좀 유튜브가 사실 제일 많이 그렇긴 해요. 유튜브 영상 광고에다가 사실 많이 이렇게 뺏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유입되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유튜브에서 버는 이 비용들은 결국 이 유튜브 시장을 크게 만들어 주겠죠. 유튜브가 뭐 나온 지는 엄청 오래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커지고 모든 사람들이 영상을 만들고 싶다, 나도 유튜브나 할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계기는 사실 한 3년 정도 될 거예요. 3년. 그게는 뭐 5년까지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그 유튜브 시장 때문에 사실은 이제 스탠다드라고 하죠. 기본적인 영상에 대한 포맷, 그리고 촬영 기법,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냥 일단 보기에 재미만 있으면 그림이 좀 튀더라도 넘어갈 수 있고, 이건 방송이 아니고 드라마가 아니고 우리가 TV로 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용납할 수 있어로 해서 많이 무너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면서 뭐가 같이 무너졌냐면 제작 비용까지도 무너졌습니다.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제작 비용이 무너지면서 이 제작 비용이란 건 결국엔 촬영, 편집, 이 편집 안엔 CG를 포함한 GG 치고 싶네. CG를 포함한 금액대가 되는데 엄청나게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당장 뭐 숨고라든지 타링, 뭐 아니 크몽 이런 쪽의 계열로 들어와서 보면 1분당 얼마, 몇만 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 유튜브를 해서 만들어서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일주일에 컨텐츠 한 개를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할 때 촬영을 쓴다고 가정을 해보죠. 촬영에다가 20만원, 편집에다가 20만원, 총 40만원을 가지고 제작을 합니다. 뭐 컨텐츠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 제외하고요. 그러면은 4주 계산해보면 160만원 돈이 나와요. 당장 수익이 나오지 않는데도요. 그리고 물론 잘하는 영상 편집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수준이 낮은 편집을 한다든지 제대로 된 편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시장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즉 보통 광고적으로나 이렇게 들어가는 수고나 이런 걸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엄청나게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정확한 수치에 대한 건 제가 적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제 개인적인 겪은 경험으로 이야기를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3시간짜리 촬영본이 있습니다.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뭐 언박싱 해서 및 설치에 대한 거였어요. 이거를 10분 정도로 맞춰주는 영상을 앞에 오프닝, 자막, 그리고 화면 전환, 그러니까 뭐 CG를 다 포함해서 20만원에 편집을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시간짜리 촬영본 10분 동안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3번은 봐야 됩니다. 뭐 3번? 아니 2번만 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거의 6시간이 지나가죠. 그러면서 컷 편집 하면서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3시간 지나가죠. 컷 편집 이후에 오프닝 만드는데 또 뭐 한 2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막 작업 하는데 또 한 2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트랜지션이나 오디오 편집 등등 나머지를 하는데 또 한 3시간 정도 된다고 칩시다. 이렇게 해서 1차 결과물이 나오고 수정사항이 있어서 너무 푸념하는 것 같은데 2차까지 갔고요. 마지막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1차 결과물이 나온 데까지만 해도 9시간, 11시간, 13시간, 16시간을 작업했어요. 1차, 2차 이것저것 하면은 전체 작업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뭐 24시간 정도. 자, 우리 24시간 최저시급으로 해도 20만원 나오지 않나요? 안 나오나? 그쯤 나올걸요 아마? 자, 이런 형태로 해서 받아서 일을 진행하기를 바라는데 실제로 이렇게 형태로 되어서 나오는 게 많습니다.
이마저도 편집을 진행하면서 저 매주마다 할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했는데, 매주마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아니면은 이제 이런 형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덕션에서 채널을 물고 있어요. 채널 뭐 골프 채널이든 뭐 어떤 채널이든 해서 촬영해놓고 그거를 프리랜서 편집자에게 돌리는 형태가 될 수도 있죠. 이때 이제 엄청나게 싸게 해서 나 너한테 계속 일 던져줄 수 있어. 그러니까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촬영된 결과물에 대한 거 20만 원에 편집해줘. 꾸준하게 일주일에 2개씩은 줄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일주일에 2개? 그러면 한 주에 40만 원씩 보니까 이것만 해도 160만 원은 벌겠네?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 24시간 동안 작업하는 거를 실제로 24시간을 하루 만에 못 하잖아요. 한 3일 정도 걸리는 게 일주일에 2개면 하루 죽겠다 하고 쉬는 거 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편집 작업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지금 사실 좀 설명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영상 시장이 많이 다양해진 거는 좋은 거예요. 다양성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뭐 기술적으로도요. 기술력이 올라간 것도 좋아요. 이 기술력에는 장비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에 한해서는 편집 기술도 역도 결국 소프트웨어가 쉬워지고 있습니다. 붙여놓은데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들 때문에 지금 사실은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약간 카오스 상황입니다. 혼돈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이 유튜브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립화되어 갈 거예요. 정립이 되어 갈 거예요. 이 정립되는 사이에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제 방송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규모 채널을 해서 유튜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될지에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기획을 할지 촬영을 할지 편집을 할지 이것들을 결정하는 것보다 실제 이것들을 다 아우르고 있는 영상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것들을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영상을 소비하는 콘텐츠 소비를 많이 하는 대다수가 사실은 20대, 30대예요. 10대도 포함이 되긴 하겠지만 10대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영상 시장 어떻게 바뀌어 갈지에 대한 거는 뭐 제 개인적인 견해도 있기는 하겠지만 잠깐만 땀 안 먹지? 여러분들이 이 영상들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현재까지에 대한 거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처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영상 시청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다양하게 뭐 재미있는 거나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뭐 정보를 얻는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보통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수익 창출이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밝혀지고 이 스트리밍 방송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시당초 유튜브에 이 수익 창출을 위해서 이것도 그렇고 사실 이것도 그렇고 돈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 뭐 아닌 분들이 있다면은 죄송합니다만 대부분이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유튜브 시장이 커져 왔어요. 그러면서 자꾸 자극적인 거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찾아서 사람들이 만들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나눠져 있죠. 방송국 컨텐츠 그리고 스트리머 컨텐츠
그 외에 나머지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건 아마 요 두 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도 시장이 잘 많이 크기도 하고요. 근데 유튜브도 이제 너무 무분별하니까 안 되겠는지 제재를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제재인가?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노란 딱지가 있죠. 그리고 저작권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저작권에 대한 건 노란 딱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유튜브가 이 쌍방으로 뭔가 소통이 잘 안 되는 형태로 가고 있죠. 그리고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도 신청을 하고 상당한 오래 시간이 걸리는 형태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유튜버가 될 것인가? 유튜버의 편집자가 될 것인가? 혹은 이 기획과 촬영, 편집을 하는 유튜브를 제외한 나머지 방송 계열을 할 것인가? 여담으로 영화 계열도 있기는 합니다. 혹은 광고 계열도 있고요.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영화는 돈 안 받고 일한다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돈 많으면 영화 하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유튜브 시장 자체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계속 하셔야 됩니다.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유튜브 시장이 이 방송 시장에 영상 시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유튜브 이야기하니까 또 좀 시간이 길어졌네요. 자. 이제 영상 시장 여러분들 해야 될 거 하나 나왔죠. 영상 시장 분석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하는데 이 분석을 막 논문 쓰듯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상 소비하면서 영상 시청하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촬영 계열, 아까 이제 기획에 대한 걸 이야기했으니까 촬영에 대한 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은 영화, 그리고 방송국, 그리고 이제 프로덕션 계열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유튜브나 혹은 이제 바이럴 계열도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촬영자를 구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영화는 사실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수천만 원짜리 카메라를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영화 찍을 수 있습니다. 대여도 잘 안 되는 엄청나게 비싸거나 특수한 장비들을요, 나만 촬영을 할 수 있다가 된다면요. 예전에는 그게 드론이었죠. 근데 지금 드론은 많이 보급화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 드론 외에도 아모맨이라고 해서 이 스테빌라이저, 짐벌 기능이 있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은 영화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외에 그냥 카메라를 엄청나게 잘 하지 않는 한 영화판에는 이제 신입으로 들어가기는 힘듭니다. 촬영자로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송국도 그렇습니다. 방송국 안에 이제 20년차, 30년차의 이런 카메라맨들 같은 경우에는 철거통이라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 프로덕션에 들어가서 촬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카메라는 요새는 주로 DSLR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Z1이라든지 이런 캠코더 계열이죠. 캠코더나 혹은 ENG, 소니 P2 계열이라든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EX3 버전이라든지 이런 계열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은 보통 DSLR로 촬영을 하잖아요. 근데 아직 이 영화판이나 방송국판에서 DSLR이 메인 카메라는 아닙니다. 이런 ENG 계열이 메인 카메라예요. ENG람은 레드는 영화판에서 많이 사용해서 알렉사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혹은
아리도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접해서 촬영해 볼 수 있는 건 이 DSLR이에요. 그죠? ENG나 이런 캠코더 계열을 여러분들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배우거나 아니면 DSLR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계열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촬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라기보다는 편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편집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습니다. 방송 그리고 프로덕션. 방송에서는 편집실에 계속 바뀌어서 편집만 하는 거고요. 프로덕션은 거기 계속 있는 뭐 좋은 데면 모르겠지만 웬만한 프로덕션은 뭐 그리 좋지 않은 컴퓨터를 가지고 억지로 편집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CG 계열 넘어가 볼게요. CG 계열은 뭐 에펙 주로 많이 쓰고요. 그리고 뭐 3D 계열은 뭐 맥스나 마야 많이 쓰죠. 뭐 이 외에도 뭐 지브러시나 뭐 혹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많이 있죠. 그 외에 뭐 자막을 만드는 것도 CG로 들어갑니다. 자막 키가 아니고요. 자막.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어요. 형태에 대한 거는. 자, 이제부터가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획을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촬영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편집을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이 기획자, 촬영자, 편집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아이씨 왜 이러냐 이거. 잘리면 안 돼. 제가 처음에 이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에 대한 거를 이야기할 때 이 기획을 잘 알려면 촬영과 편집을 적어도 내 기획에 맞춰서 2번에서 3번 이상은 해야 어느 정도 내가 눈에 들어올 정도로 이렇게 하면은 촬영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대한 게 나온다고 말했었죠. 이전 주차 수업 때 노출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테스트 촬영을 수없이 가보고 그리고 촬영장에 실제로 가서 촬영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내가 눈으로 보고 있고 있는 예를 들어 카페라든지 혹은 내 방 안에서 여기는 2470 가지고 촬영하면 ISO가 800 이상 올라갈 것 같은데 같은 느낌들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촬영을 할 때에 대한 거죠. 즉 테스트 촬영과 그 외에 실제 촬영을 여러 번 많이 해보게 되면은 이 노출에 대한 개념이 생기는 것처럼 기획도 그렇고 촬영도 그렇고 편집도 그렇고요. 전체적인 모든 부분들에 대한 기본은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은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수업 듣기 전에 기본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보다 좀 이 기본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높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요새는 카메라가 알아서 촬영을 해주고 편집 프로그램도 알아서 편집을 많이 해주고 기획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나 이런 계열에서 카피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다양하게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전에 이야기했죠. 유튜브 시장 어떻게 변화되는지 계속 분석을 해야 된다고요.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도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기본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시장이 바뀜에 따라서 내가 이 영상 쪽 업계의 일을 어떤 형태로 풀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게 자꾸 변형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따라가셔야 돼요. 노래가 끝났네? 따라가셔야 됩니다. 지금 몇 분 됐니? 30분이나 됐네요. 뭐 다양하게 더 이야기해 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짧게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요점에 대한 건 나왔어요.
여러분들 절대 물론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니까. 실제로 밖에서 이 영상 쪽 계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기획을 해야지, 촬영을 해야지, 편집을 해야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당장 정하지는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난 실제로 여러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획을 제대로 해본 적도, 촬영을 제대로 해본 적도, 편집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내가 기획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촬영을 좀 잘하네, 촬영 쪽으로 나갈까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로 자꾸 여러분들은 변형이 돼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거고요. 배워가면서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방향이 바로 이런 방향입니다. 절대 어느 하나만 파고 들어가는 것도 사실 좋기는 하지만 이 촬영에 대한 걸 결국 파고 들어가다 보면 편집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맞춰서 촬영을 해주는 사람이 더 잘 촬영을 하는 사람이겠고요. 이 기획하는 사람도 결국 촬영과 편집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걸 맞춰서 기획을 해줘야 예산이나 이런 제작할 수 있는 제작 기한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편집을 잘하는 사람 역시 이 기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만 이 편집할 때 샷을 하나 더 쓰더라도 클로즈업 샷을 쓸지 풀샷을 쓸지 이 편집에서 어떤 느낌을 줄지에 대한 것들을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시장에 맞춰서 가기에는 이 촬영과 편집이 모두 돼야 될 확률이 높고 거기에 더 나가서 기획까지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만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서울 쪽이나 이런 계열로 가서 기획만 하는, 촬영만 아니면 세분화되어 있는 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된다고 치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연계해서 공부를 하고 언론고시를 치거나 혹은 이력이 빵빵하도록 밑에서부터 다양하게 배워서 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겠죠. 조금은 오늘은 암울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에 대한 촬영과 편집과 기획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수업 열심히 듣고 촬영, 편집, 기획 세 가지 다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겠죠. 오늘의 과제 나가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본인이 이제 사회 나가서 이제 취업을 한다면 어디에 하고 싶은가? 그리고 어디에 하고 싶은지에 대한 거를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공고문을 한번 찾아보세요. 채용 공고죠. 채용 공고입니다. 확인해 보고요. 그러니까 어디에라는 말은 회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뭐 연예인 기획사 이런 데 들어가고 싶고 혹은 나는 제작하는 뭐 드래곤 스튜디오 이런 데 들어가고 싶다 이게 아니라 어디에라기보다는 좀 변형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겠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촬영 이렇게 적어 놓으면 안 되겠죠. 좀 세분화해서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DSLR을 이용해서 바이럴 영상을 찍는 이제 뭐 소규모 프로덕션을 들어가고 싶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찾고 난 다음에 여기에 맞는 채용 공고가 있는지에 대한 거를 봅시다. 있는지를 보고요. 이것까지 이제 뭐 과제로 넣지는 않아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찾아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게 이게 1번이 되겠죠. 그리고 2번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뭔지, 뭐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촬영이라 치면은 촬영을 할 때 어떤 카메라들에 대한 것들을 봐야 되는지, 뭐 카메라에 대한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카메라가 요새 나온 게 어떤 게 좋은지 그런 것까지도, 소프트웨어가 예를 들어 편집 프로그램이라면 편집 프로그램도 프리미어, 뭐 베가스, 파이널 컷, 뭐 에디우스 뭐 등등 많이 있습니다. 다빈치, 다빈치 등등. 카메라도 뭐 DSLR 안에 뭐 알파 계열, 뭐 캐논 계열, 니콘 계열, GH, 파나소닉 계열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외에 뭐 ENG 계열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준비를 어떤 걸 해야 하는가에 대한 거를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거, 그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현재 얼만큼 되어 있는가, 내가 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을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 현 주소가 어느 만큼인지에 대한 것도 충분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를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걸 체크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다에 대한 거를 체크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수업을 듣거나 제 수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제 교수님 수업 들을 때도 좀 많이 그게 될 거예요. 뭐 동기부여나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자유롭게 해서 이 부분들을 자유롭게 해서 똑같습니다. 010 다시 2006 06 006 다시 원명호 .txt 메모장으로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오늘 수업 내용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었겠지만 나의 현 주소에 대한 거를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대학교를 다니면서 배우는 게 어떤 형태로 나에게 다가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몸소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실제로 이 2년제 전문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업을 목표로 보통 많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아닌 학생들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 취업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잘 고민을 할 수 있어야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과제는 아무래도 뭐 제출 기한을 좀 넉넉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내가 무슨 일을 할지, 그리고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내가 준비가 얼만큼 되어 있는지 이 세 가지 잘 고민해서 영상 텍스트 파일 메모장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